안녕하세요. 배구도사TV입니다. 어제 공휴일로 경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배구도사 먼데이를 오늘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기사에서 볼 수 없는 분석과 뉴스를 열심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최근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한 주간 경기 결과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2월 25일 화요일 열린 흥국생명 대 기업은행의 경기에서는 김연경과 투투크의 활약이 눈에 띄었던 흥국생명이 무난하게 기업은행을 잡으며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습니다. 이어서 수요일에 열린 GS와 정관장의 경기에서는 부키리치의 부재와 특유의 범실 파티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준 정관장을 상대로 GS가 3대1 승리를 거두며 최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5라운드만 4승을 거두면서 탈꼴찌의 희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열린 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의 경기는 황현주를 필두로 2군을 내보낸 현대건설을 상대로 도로공사가 3대1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열린 기업은행 대 페퍼저축은행의 경기에서는 또다시 페퍼가 기업은행의 연승 브레이커 역할을 하면서 셧아웃 패배를 당했습니다. 김호철 감독은 장소영 감독에게 참 고마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은 연패 신기록 작성도 가능한 페이스였는데 그때마다 구세주처럼 페퍼가 승리를 헌납해주면서 위기를 넘기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경기는 양팀 모두 후보 선수들을 내보낸 2군 매치가 벌어졌고 이제 정관장 이선우가 32점을 기록하면서 공격력에서 조금 더 앞섰던 정관장이 흥국생명 2군을 상대로 3대2 승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경기에서는 GS가 다시 한번 현대건설을 잡으면서 후반기 상승세를 이어갔고 현대건설은 4연패를 당하면서 본배구에서도 어두운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월요일에 열린 페퍼저축은행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도공이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여전히 약팀의 모습, 특히 리시브 문제를 한 시즌 동안 내내 보여주고 발전도 전혀 없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도로공사는 그 반대로 압도적인 수비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강소희 타나차, 니콜로바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매주 활약을 기반으로 뽑은 배구도사 주간 베스트 7을 추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좀 어둡게 가려놨습니다. 누가 뽑힐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제가 좀 어둡게 해놨죠. 선정 기준은 제가 매일 중계 후에 평점을 주고 있는데 평점과 경기 내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서 뽑았습니다. 경기별 평가와 평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경기별 실시간 중계 경기 종료 후 이어지는 배구도사 평점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번 주 베스트 7은 바로 이 선수들입니다. 자, 특정 팀의 선수들이 좀 많네요. 자, 한 명 한 명 설명을 해드리면 자, 아포짓 포지션에는 GS의 실바입니다. 네, 두 경기에서 61점을 뽑으면서 이번 주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고 공격 성공률도 좋았습니다. 득점 1위가 유력한 상황이죠. 그리고 아웃사이드 히터 2명은 모두 도공에 강소희와 타나차를 뽑았습니다. 이 자리는 흥국생명의 김연경과 GS의 유서연 이렇게 좀 경쟁 구도였는데 김연경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만 뛰었고 유서연은 앞에 두 선수보다 공격 쪽에서의 임팩트가 조금 적어서 도공의 아웃사이드 히터 듀오를 선정했습니다. 미들블로커는 도공의 배우나와 기업은행의 최정민을 뽑았습니다. 배우나는 꾸준하게 두 경기 모두 준수한 활약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요. 최정민은 한 경기만 돋보여가지고 김세빈이랑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그 돋보였던 경기의 임팩트 면에서 최정민이 조금 더 나았다고 판단을 해서 최정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세터는 두 경기를 잘한 선수가 없어서 좀 누구를 뽑을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김하경이랑 김다은 두 명을 놓고 이제 고민을 했고 제가 뽑은 승자는 그래도 두 경기에서 종합적으로 조금 더 준수한 활약을 한 김다은을 뽑았습니다. 김다은의 경우는 워낙 세터로서 좋은 환경에서 뛰고 있지만 그래도 2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김하경보다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베로는 두말할 필요 없이 도로공사의 임명욱입니다. 네, 말할 필요 없고요.
자, 나이가 이제 40살인데 여전히 그를 뛰어넘는 리베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리베로들이 얼마나 부진하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이 없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서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임명욱은 지금처럼만 하면 앞으로 몇 년을 더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7명, 배구도사 베스트 7명을 뽑아봤고요. 자, 한 주간의 결과도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현대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파이의 모습인데, 자, 현재 4연패를 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변곡점은 당연히 위파이의 부상입니다. 제가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팀별 전망 콘텐츠에서 자, 이 이제 이미지인데요. 제가 요거는 시즌 전에 현대건설에 대한 팀 분석 콘텐츠에서 올린 내용입니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강하다. 그렇지만 백업이 주전급으로 뛰기에는 차이가 커서 주전 중에 한 명이라도 부상을 당하면 무너질 수 있고 패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봄배구 세 팀의 리스크 콘텐츠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위파이는 현대건설의 심전과 같은 존재이며 공수에서 모두 위파이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대체자 고예림은 무게감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했었고요. 위파이의 부재가 낳은 가장 큰 문제는 현대의 수비 조직력입니다. 자, 김연경과 위파이의 사진이죠. 작년에 우승을 이끌었던 요 이제 수비수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건설의 장점은 끈끈하고 좀비 같은 후위 수비와 안정적인 리시브에서 나오는 그런 조직력이었는데 이제 위파이가 빠지니까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로 강점인 미들 블로커들이 경기에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미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평범하고 약해 보이는 팀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의 문제는 단순히 위파이 하나의 이탈뿐만이 아닙니다. 위파이가 있었던 4라운드, 5라운드에서도 현대는 강팀의 모습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요. 가장 큰 원인은 현대건설을 이끄는 강성현 감독입니다. 강성현 감독의 고참 중심의 선수 기용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나치게 고참 위주의 선발 기용을 이어왔기 때문에 주전들의 컨디션은 꾸준하게 떨어져 왔습니다. 양효진, 김다인, 김연견 모두 작년 우승의 핵심 핵심 역할을 했던 선수들인데 이들이 지속적으로 부진하고 있는 이유는 컨디셔닝이 안 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쉴 때는 쉬게 해주고 신인들에게도 기회를 열어줘야 하는데 강성현 감독은 7개 구단 중에 가장 보수적인 장소영 감독이랑 강성현 감독이 가장 보수적입니다. 이런 기용을 했고 그 결과 김다희는 역대급으로 부진한 모습으로 평범에도 못 미치는 세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연견은 매경기 리시브 폭탄이 될까 걱정을 해야 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양효진은 노쇠화까지 오면서 이전의 중뻥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충분히 이 선수들의 백업 역할을 할 선수들이 벤치에 있었습니다. 현대가 전승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 지는 경기에서라도 백업 멤버를 충분히 활용했어야 합니다. 황현주, 나연수, 강서우, 이수연, 서지혜, 이영주 모두 중간중간에 투입돼서 경험을 쌓고 분위기를 바꾸는 기용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강성현 감독은 그동안에 전혀 그런 유동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성현 감독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패배의 결과를 모마의 부진으로 돌리는 듯한 정치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제가 볼 때 위파이의 부상을 논외로 하고 현대 최근의 몰락 지분을 따져보자면 김다인의 부진이 40%, 양효진의 하락이 25%, 김연견의 부진이 25%, 고예림의 영향이 10%, 모마의 하락이 5%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마가 지난 시즌들에 비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것이 예상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올 시즌 시작 전에도 모마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고 그 하락은 모마의 나이와 경력을 생각할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모마가 현재 팀에 민폐를 끼칠 정도로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페퍼의 테일러와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저는 모마가 더 낫다고 봅니다. 문제는 모마가 아니라 강성현 감독의 시즌 운영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올 시즌 봄 빼고는 정관장 대 현대건설의 경기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전력과 컨디션을 기준으로 하면 현대건설이 이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시아쿼터 대치자는 뽑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해서 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올라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올 시즌뿐만 아니라 앞으로 현대건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현대건설은 누구 하나가 절대적으로 잘해서 이기는 경기를 하는 팀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한 수비를 하고 범실이 없고 미들에서의 결정력이 나와야 되는 팀이죠. 그러나 양효진의 노세화와 김연견의 부진, 김다인, 양효진 효과 박탈, 그리고 다음 시즌 외국인 용병과 아시아쿼터 픽 후순위, 이런 여러가지 악재들이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팀들은 무조건 어느 정도 리빌딩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보수적인 강성현 감독이 이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과연 현대건설이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봄 빼고를 잘할 수 있을까요? 좀 걱정이 되네요. 자, 그럼 배구수사 먼데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곧 실시간 중계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